그러니까 완제품 수준에서 LPDDR을 갑자기 서버로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요 포인트가 중요한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최근에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기도 한데 이게 급등세가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D램을 공급함에 있어서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로이터 기반에 있던 소식들도 기존 팔고 있던 가격보다 뭐 60%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미 오른 가격에서 또 올린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결국은 팹이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신에 의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있잖아요. 뭐 비보, 샤오미, 오포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나 엄청나게 많이 올릴 거야. 근데 너네가 사기 싫으면은 뭐 사지 마. 우리 그냥 서버 쪽으로 그냥 돌려서 팔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D램이라고 하는 것이 LPDDR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모바일용으로 있고 서버용은 또 ECC가 들어간 D램이라는 게 또 따로 있죠. 모바일용을 서버로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요게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서 요거 한 번만 딱 들어보시면은 D램을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슈퍼 사이클이 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 엄청난 슈퍼 을이 된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자세히 나온 소식이 바로 여기인데요. 자, 중국 기준으로요.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메모리 칩 구매를 중지했다고 했어요. 중단했다. 그러면서 더 문제는 뭐야? 3주치도 안 된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 때 앞으로 3주 동안만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D램밖에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칩 구매는 또 구매를 안 하고 있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제조업체들이 일반적으로 2개월치 미만의 재고를 보유를 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3주치도 안 되는 양을 갖고 있지만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가 기존 제조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의 50% 이상 가까운 가격 인상을 했다. 자, 우리나라 업체들 진짜 많이 돈을 벌 슈퍼 사이클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여기 보세요. 이게 메모리 업계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자, 우리는 메모리 뭐 D램 파는 거 걱정 안 한다. 만약에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이게 값 올린 거에 대해서 안 사가면은 그냥 서버 고객사한테 팔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뭐 채널을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LPDDR를 서버에 넣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 물론 퀄컴에서 서버용으로 LPDDR 같은 걸 만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NPU 스타트업에 LPDDR로 접근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서버용 D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 LPDDR을 그러니까 모바일에 넣는 거를 바로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런 슈퍼을이 가능한 것인지를, D램을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반도체 생산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DDR4에서 DDR5라고 하는 5세대 DDR에 대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양상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DDR4와 DDR5가 전환하는 시기에 있는데 원래 DDR4를 단종을 했다가 다시 열었죠. 여전히 DDR4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DDR4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DDR5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DDR4보다 훨씬 더 미세한 공정을 쓴다는 말이죠. 보통 우리 이제 1A, 1B, 1C 뭐 이런 공정을 쓰잖아요. 1X, 1Y, 1Z라고 하는 10몇 나노라고 하는 공정이 계속 더 미세화되면서 1A, 1B, 1C 혹은 1알파, 1베타, 1감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더 미세한 공정을 쓰는데 이 미세한 공정을 쓰면 쓸수록 기본적으로 DDR4에서 DDR5로 갔을 때의 D램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미세하게 공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장비도 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비싼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미세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수율이 충분히 확보가 된 DDR4에 대비해서 DDR5의 수율이 아직은 좀 이제 램프업이 다 안 됐겠죠. 그럼 수율 확보가 어려우니까 가격도 더 높을 거고, 그 초기에 또 불량률이 높으니까 결국은 한 웨이퍼당 나올 수 있는 칩수가 작아진다. 즉, 그 모든 것들은 다 가격으로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DDR5는 이제 개발 비용과 장비 비용 같은 것들을 다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기본 메모리 용량 대비해서 원가만 보더라도 DDR4 대비해서 DDR5가 더 높다라고 해서 가격이 오를 만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DDR5에 들어간 것들 보면은 여기 뭐 PMIC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기존과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걸 좀 살펴보시면은 방금 보시는 DIMM 구조, 이렇게 딱 꽂는 구조 있잖아요. 이 DIMM이라는 요 폼팩터를 통해서 보면은 이 DIMM 구조 PC나 서버용으로 놓는 거는 DIMM이고, LPDDR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키지를 이제 붙여버리죠.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 같은데 위에 붙여버리는 형태로 보통 가니까 POP라고 하죠. 어쨌든 이 DDR4에 비해서 DDR5의 이 DIMM 구조만 먼저 살펴보면, 서버용으로 살펴보면은 이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하잖아요. 이 반도체가 동작하려면은 우리 이제 코드 꽂듯이 220V 코드 꽂듯이 누군가에게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력 공급한다 치는데 이거에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 D램의 바깥에 있었어요. PMIC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DDR5 온칩으로 갔다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없던 PMIC가 생긴 것만으로도 D램의 단가가 올라가요.
더군다나 초반에 이게 생각보다 이 PMIC가 굉장히 비싸고 이 공급도 좀 제대로 안 되니까 더 비싼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다 이 PMIC뿐만이 아니라 이런 볼티지들 같은 것들을 이제 레귤레이터, 더군다나 이게 더 클락이 빨라지면서 이런 고주파 고속 신호에 대응되는 어떤 캐패시터 저항 같은 그런 수동 조절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더군다나 DDR5에서는 여기 흔히 말하는 온다이 ECC라고 하는 이 D램 안에 에러를 고치는,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를 하나하나 고칠 수 있는 ECC라고 하는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하는 그런 서킷이 따로 들어갑니다. 원래 보통 이제 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나머지 한 개를 ECC 용도로 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회로를 아예 칩 안에 박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다이 ECC라고 부르는 거죠. 다이 안에 아예 ECC가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보다 아무래도 복잡하니까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어요. 현재 D램은 뭐가 문제인 것인지, 그리고 D램 종류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쫙쫙 보면은 공정 자체가 일단 원 트랜지스터 원 캐패시터 구조로 이거 하나, 트랜지스터 하나, 스위치 하나랑 캐패시터에 전압을 넣고 빼고에 따라서 0과 1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하면서 캐패시터에 계속 이 전압을 넣어줘야지 그 상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전력이 들어와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원이 꺼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게 D램의 휘발성 특징이고, 근데 이게 모바일 D램과 서버 D램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타겟이 다르잖아요. 자세한 것도 여기 다 나와 있겠지만도 기본적으로 둘 다 원 트랜지스터 원 캐패시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D램 맞아요. 똑같은 그렇게 이제 그런 공정을 만들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원 X, 원 알파, 원 A, 원 B, 원 C 이런 공정들, 특정 공정에서 똑같이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LPDDR부터 볼게요. 모바일부터 보시면은 LPDDR5X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자, 요 밑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 같은 혹은 A90 프로 같은 애플의 그런 로직 칩이 됐고, 그 위에 메모리 다이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패키지 온 패키지, 패키지 위에 패키지를 얹혔다라고 해서 이런 구성으로 요거를 하나의 칩으로 해갖고 딱 만드는데, 애초에 LPDDR 같은 모바일 D램은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로 동작을 하잖아요. 서버는 그냥 전력을 빵빵하게 막 요즘 뭐 TDP 엄청 높여갖고 막 전력 빵빵 넣어주지만, 이 배터리로 동작하는 애들은 로우 파워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저전력이 최우선 과제거든요. 뭐 대기 전력이라든가 뭐 이제 슬림 모드 같은 것들 지원하면서 저전력 상태의 전환 특성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D램도 이제 상태가 전환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전압이 돌아가는 게 굉장히 낮게 되거든요. 0.56V 정도의 전압을 넣어주면서 설계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쌓는 구조로 하는 형태가 다른데, 이렇게 모바일에서 만드는 건데 이거를 서버로 어떻게 돌리지? 그럼 서버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한번 보면은, 뽑았을 때부터 이 D램에 새로운 회로가 들어간 형태예요. DDR4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이게 모바일보다는 서버는 정말 빡센 상황에서 열도 많이 받고 에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고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중간중간 로직적으로 에러가 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온다 ECC 같은 게 들어가야 되고, 또 사이드밴드 ECC도 따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전력도 전력이지만 또 대역폭이라든가 용량 같은 그런 빵빵하게 속도도 빠르게 지원하면서 동시에 ECC 같은 이러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이 버틸 수 있으니까, 사실 설계하는 형태도 다르고 패키지도 달라요. 지금도 이제 딤 구조로 꽂으니까. 그래서 같은 공정의 세대 1T 1C 구조로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타깃이라든가 회로 구성이라든가 패키지 테스트 좋고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완제품 수준에서 LPDDR을 갑자기 서버로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요 포인트가 중요한데, 제 목적은 이걸 빙자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자, 제조를 한다, 반도체를 만든다, 웨이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단계별로 설계를 하는 단계라든가 마스크를 만드는 단계, 이런 것들 그 부분에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 웨이퍼를 만들다가 중간에 만들다가 어떤 거는 모바일로 하고 어떤 거는 뭐 서버로 돌린다, 이렇게 생산되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 구조는 처음에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포토 공정, 리소그래피 써가지고 이제 막 그림을 그려갖고 그걸 깎아내가지고 특정 구조로 층층이 만들어갖고, 자, 요러한 마스크를 통과한, 여기 보이시죠? 이 풀 마스크 셋이라고 이게 여러 가지 다 마스크가 있거든요. 각각의 마스크들을 쫙 모아가지고 각각의 마스크를 통과하면서 빛을 쏘아가지고 이 웨이퍼 위에 패턴을 새기는 역할이 바로 반도체 공정의 과정 중에 하나죠. 그 과정에서 LPDDR용 마스크 셋이 있는 거고 서버용 DDR5용 마스크 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돼 있는 거죠. 각각 마스크는 이 회로 구성 같은 것들이 설계된 게 LPDDR용으로 설계가 됐겠죠. 근데 이제 웨이퍼를 투입해갖고 랏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 랏은 뭐 LPDDR의 마스크로 찍는다 하면은 이 LPDDR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이걸. 근데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이 중국 모바일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우리 이 마스크 셋 안 쓰고 그냥 D램 서버용으로 돌리면 돼.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만드는 공정 자체는 다 공통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마스크 설계한 부분, 요 부분만 다르다 뿐이지 나머지 생산하고 하는 부분들은 똑같이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낫을 어떻게 돌리느냐, 마스크를 어떻게 갈아 끼우냐에 따라서 서버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퍼를 애초에 투입을 하기 전에, 자, 이번 낫은 LPDDR 마스크로 찍는다, 혹은 DDR5 서버용으로 찍는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니까 그 물량을 너 모바일 안 사가면은 그거 줄이고 그냥 서버용으로 돌릴게 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마스크 셋을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MLR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MPW 방식으로 여러 회사가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이제 또 관심 많으시면은 따로 영상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뭐 하이닉스 팹 같은 경우에도 M15 같은 경우에도 M15X 이렇게 팹이 있으면은 우리가 흔히 전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론트엔드 쪽을 보면은 장비 재료 공정 순서 같은 것들이 대부분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EUV를 쓴다느냐, 뭐 등착기를 쓰고 뭐 식각 애칭을 해가지고 뭐 이온을 주입하고 이런 것들, 그런 장비 라인 같은 것들이 사실 그게 LPDDR이나 DDR 서버용이나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 똑같이 만들어요. HBM은 좀 다르겠죠. HBM은 얘를 또 패키징해서 쌓아 올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분야가 되지만도 기본적으로 전공정으로서 웨이퍼를 만드는 그 단계에 HBM이 이제 싱글 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마스크 셋을 다르게 해서 설계를 하고 실리콘 웨이퍼 혹은 이제 가스를 쓴다라든가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재료들도 거의 동일할 거예요. 심지어 공정을 몇 단계를 거치느냐 같은 것도 큰 관계로 보면은 디램 공정 플로우를 기본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거의 다 유사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실제로 이게 이 패턴을 새기는 그 마스크 자체가 다르다. 뭐 셀 어레이라든가 주변 로직 부분들, 예를 들어 서버용 디램은 이제 ECC 회로가 그려져 있는 별도로 설계된 마스크를 쓰겠죠. 그리고 아이오 패턴 같은 것들도 설계별로 약간 다르게 돼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마스크에서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마스크를 쓰냐, 그리고 공정 조건 레시피도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설비를 쓰지만 온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압력, 뭐 식각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돌리는 형태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비는 그대로 두고 장비에 먹이는 어떤 설계 마스크라든가 또 레시피와 이 비율이라든가 프로덕트 믹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후공정에 가서는 이렇게 딤 구조로 가려면 이렇게 또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거잖아요. 아까 뭐 PMIC가 요 안에 직접 보드 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DDR4에서는 없었는데 여기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서버용은 템퍼러처 센서도 따로 박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품 분량 선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제조는 일단 동일한 형태로 갈 거다, 낫을 돌리면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LPDDR이 기본적으로 이런 POP 구조로 가다 보니까 AP가 적층되면서 어떤 굉장히 좁은 보드 공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패키지 높이라든가 발열, 신호 길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서버용 디램은 요거 이렇게 웨이퍼가 나오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실장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모바일용 LPDDR을 서버용 DIMM 구조로 재활용하는 건 아니다, 그냥 새로 찍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지금은 판매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안 사면은 서버 고객사한테 생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생산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디램을 너네 주는 걸 이렇게 사서 꽂는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 앞으로 생산할 것들을 찍을 때 서버용으로 그냥 생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행되어 있는 웨이퍼 완성된 패키지 재고를 어떻게 바꾼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디램을 만드는 팹에서 모바일이라든가 PC도 있을 거고 서버도 있고 GDDR도 있고 HBM도 있고 여러 가지 메모리 이제 라인업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제품들 동시에 만드는데 이 제품 믹스, 프로덕트 믹스를 수시로 이제 조정을 하죠. 왜냐하면은 공장은 풀로 돌리는 게 제일 좋은데 재고가 많이 남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시로 낫을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예를 들어 뭐 원 베타 공정 캐파에서 LPDDR 웨이퍼 투입은 우리가 그냥 줄일게, 그 낫을 줄이고 DDR5 쪽 서버 쪽으로 많이 돌리겠다, 이 웨이퍼 비중을 늘리겠다 하면은 모바일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도둑 딜레마처럼 그럼 내가 먼저 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LPDDR 공급량이 더 줄어들 거니까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뻗대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너네가 많이 지어달라 해서 많이 지었는데 결국은 안 사가서 약간 좀 칼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메모리 3사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보면은 참 최근 1년 사이를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떨어졌는데 이렇게나 많이 올랐잖아. 지금 아주 뚫고 가요. $100 수준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예 뚫고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한정된 디램 투자 팹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캐파를 놓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를 잘 조율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메모리 3사가 될 거고, 현재는 이제 HBM이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이닉스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레거시 메모리 자체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HBM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은 잘만 만들면은 그냥 팔기만 하면 돈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HBM에 대해서도 천천히 하면서 수위를 올려가면은 삼성 입장에서도 마이크론 입장에서도 따라잡을 수 있는 이제 힘을 얻게 되니까. 근데 HBM 같은 경우나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마진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서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스마트폰 모바일 디램은 오히려 성장률이라던가 뭐 단가 협상에 있어서 플레이어들도 많고 해서 좀 약하죠. 그래서 굳이 마진 안 나온 모바일에 우리가 더 안 넣겠다, 그냥 서버로 돌릴게 너네가 안 사가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배짱 장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도 웨이퍼를 투입해서 전공정을 막 뭐 수백 스텝을 거쳐가지고 후공정 패키징하고 테스트 완제품까지 보통 한 3개월 이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리드 타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내일 물량을 서버로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우리가 미리 돌려버리면은 너네 앞으로 제공할 거 별로 없을 거야 라고 경고를 해줄 수 있다, 압박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디램 캐파 투자에 대해서도 2024, 2025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제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체적인 양은 KPX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또 낸드는 플레이어가 3개가 아니라 5개 이상이 되니까 더 이제 투자에 좀 신중하고 있는 모습이고,
것이고, D램도 늘고 있지만 이건 아마 HBM까지 고려를 해서 좀 늘어난 거지 레거시를 그렇게 늘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충분히 코로나 때 너네 원하는 대로 다 만들었지만 너네가 안 사갔잖아, 그러면서 가격 떡락했잖아,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HBM을 많이 지으면은 팹이 있는데 HBM 라인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만큼 다른 D램은 또 자연적으로 감산이 돼요. 생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당분간은 D램 쪽이나 낸드 쪽이 생산을 많이 안 해도 프라이스 P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진짜 많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 그리고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면은 설비라든가 우리 이제 소부장 업체들의 투자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소재 쪽이라든가 계속 이제 써야 되는 쪽 있잖아요.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쪽은 또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또 굉장히 또 매출을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정부에서 이렇게 뭐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 이런 데 투자 좀 많이 해달라라고 하면서 기업 총수 오너들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소부장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죠. 결국은 그런 거에 따라서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산이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 원렬택.에러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팔로우 해주고 계십니다. 재밌는 소식들, 영상들 이렇게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좀 보실 수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신기한 것들 혹은 다른 소식들 전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실 수 있도록, 알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